2017년 1월 10일 새벽입니다. 오늘 날씨 보니까 상당히 쌀쌀하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기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55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신청하신 분의 글에 의하면 회사를 다니면서 작년까지 방통대에서 영문학 학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남편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의 금전운과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보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사주가 틀린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의 사주가 계면년 경신월 을미일 갑신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짧은 소개글을 보면서 이분의 사주와 잘 맞는지 사주대로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지금은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랬어요. 제가 55세인데 50대 중반에 이제 여성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보시면 지금 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로 월지 포함해서 세 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이라는 것은 육친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남편을 나타내고 사회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는 남자든 여자든 이 관이라는 것은 직장운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관이 세 개나 있고요. 여기에서 연월일시를 봤을 때 시주에까지 걸쳐서 이 관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주만 보고 대운은 안 보고 사주만 볼 때 이 연월일시에서 연이라는 것은 이제 어렸을 때를 말하고요. 점점 나이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시주라는 것은 가장 나이가 들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장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관이 걸쳐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 들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통대에서 작년에 영문학 학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50대 중반까지 계속 공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방통대라는 것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들어갈 때는 쉬운지 몰라도 졸업은 쉽게 안 시켜줘요. 그래서 방통대를 졸업했다는 얘기는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통대라고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방통대에 나오신 분들 중에는 사법고시 합격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졸업을 쉽게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있잖아요. 사주에서 보면 목기운이 3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행을 봤을 때 목기운이라는 것이 학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옛적에 고조선 시대 이럴 때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나뭇잎에다가 글을 썼다고 하죠. 그리고 종이의 원재료 되는 게 나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기운이라는 것은 학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목기운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주에서 목기운이 강할 때 이런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학문 탐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고요. 이분도 보면은 이 목기운이 연주에서부터 일주 시주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어요. 그러면 시주까지 이렇게 걸쳐서 있다는 것은 나이 들어서까지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책을 보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분의 흘러가는 대운을 보더라도 36세 갑자대운서부터 75세 정묘대운까지 이 목기운이 40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노년기가 될 때까지 계속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이 얘기는 이분이 나이 들어서도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 공부를 하게 된다,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남편과는 한 집에 사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남처럼 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처럼 살고 있다는 것은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사이가 안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 사주를 보면서 역시 사주가 틀린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관사론잡이잖아요. 관이 월지 포함해서 3개나 돼요. 전형적인 관사론잡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사론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남자운이 안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는 내가 그 남편하고 사이가 아주 좋았을 경우에는 그 남편하고만 되게 일부 종사를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그 남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한두 명 정도밖에 없다고 봐야 되는데, 요즘 같은 그 자유연애 시대에는 관이 2개 정도까지는 관사론잡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지 빼고 2개가 있을 때 관사론잡으로 보기 어렵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전형적인 관사론잡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분 나이가 55세니까 46세서부터 55세까지 을축대운의 끝자락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충미충으로 정확하게 배우자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전체적인 남자 운을 보면 사주 원국에서는 관사론잡이고, 그리고 대운에서 배우자궁이 정확하게 깨지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분은 36세 갑자대운서부터 잠이 원진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설명에는 10년 전에 그 사업하다가 망해서 그때부터 나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일단 36세 갑자대운서부터 원진살이 들어왔다는 것은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기운이 이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 46세 을축대운에 그 어떤 계기가 생기니까, 사업하다 망하는 그런 계기가 생기니까 지금은 남남처럼 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흘러가는 대운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36세에서부터 이제 원진살이 들어온다는 것은 좀 빨리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40대 50대에 걸쳐서 들어오든가 아니면 어렸을 때 일찍 들어왔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지금 지지가 충미충으로 깨지는 가장 안 좋은 대운에서 10여 년간을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니의 앞으로의 금전운과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가 정유년이고 올해를 끝으로 을축대운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병인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 병인대운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부터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병인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이 사주는 목기운과 금기운이 기신운이에요. 금기운하고 목기운이 기신운이고, 수기운도 그다지 좋은 역할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용신운은 화기운과 토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축토는 안되죠. 그 화기운과 토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 말년까지 화기운과 토기운이 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 병인이나 정묘라는 대운도 목기운과 같이 들어오긴 하지만 목생화로 화기운이 강조된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대운이 좋아요. 특히 내년부터 들어오는 병인 대운은 용신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운의 흐름이 좋고, 그리고 1년운을 봤을 때에도 1년운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처음에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운 자체가 용신대운으로 잘 흐르기 때문에 이분이 금전운이나 아니면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우리가 그 정년까지 직장을 다닐 수 있느냐는 그런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이 사주로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어렵지만, 좋은 운이 들어온다, 나쁜 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대운이 용신운이 들어온다, 기신운이 들어온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용신운이 들어온다는 것은 운이 잘 풀린다는 거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거, 그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거,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잘 풀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사주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죠. 어떤 점이냐면, 지금 이분은 화기운이 없는데요. 이 화기운이라는 것이 식신상간운에 해당이 됩니다. 식신상간운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건강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에서 봤을 때 없는 오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에게 관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정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특히 관이라는 것은 자식을 나타내니까 남자에게 있어서는 그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 사람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만약에 재성운이 없다. 그러면 그건 부인을 의미하니까 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식신상간운이 없다.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지금 이분의 글에서는 남편하고 이혼을 하려고 해도 자식들이 남편을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이혼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들어보면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기 본인은 안 좋아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남자들이 아이들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면 부인이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친하지 않고 아이들이 싫어한다.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다. 그러면은 부인도 이제 남편을 함부로 하고 기분 나쁘면은 이혼할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친하다는 것이 가정에서는 대단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식신상간운이 없다. 그럼 어떤 오행이, 어떤 십성이 없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는지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 가족적인 관계에서는 뭐 자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식신상간운이 이것이 또 건강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이분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분처럼 이렇게 식상운이 없고 나이가 들었을 때 건강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46세에서 55세까지, 올해까지 해당이 되는데, 지지가 이렇게 충을 받잖아요. 천간이든 지지든 충을 받을 때, 이럴 때 특히 건강을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축대운을 이분이 이제 건강 얘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넘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주 자체가 식신상간운이 없으니까 건강은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데 출근 잘 하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